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지금 많이 더울 텐데,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아요. 고생 많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들, 정말 많이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즐기자. 이왕이면 지금도 즐기자고. 오케이. 자, 오늘은 8단원 국가와 시민의 윤리라는 단원인데, 작년에는 뭐 크게 있는 단원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은요, 이론 강의가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뭘 알아보느냐, 국가의 권위는 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알아보고, 두 번째, 그러면 국가의 역할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권위라는 게 뭐냐? 국가의 권위. 국가의 권위가 뭐예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릴 수 있는 명령, 그 명령은 과연 어떻게 근거를 얻게 됐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통치권은, 국가가 시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은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유교에서는요, 군주의 통치권은 누가? 하늘이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왕한테 물어봐. 야, 왕, 너 왜 우리 통치해?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 왕이? 하늘이 나한테 준 권리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왕권이 보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의 제사도 많이 지냈던 것이고요. 그런데 유교에 오면서요, 이 하늘의 뜻은 곧 누구의 뜻이라고 많이 얘기하느냐? 하늘의 뜻은 곧 유교에서는 날이 갈수록 백성의 뜻이다 라고 많이 얘기하죠. 백성의 뜻. 그래서 군주의 통치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인데, 하늘의 뜻은 백성의 뜻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유교에서는 왕의 권위의 정당성은 하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늘. 두 번째, 플라톤은요, 시민들이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봤어요. 자, 플라톤은 국가를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 봤다. 첫 번째 뭐야? 이거였지. 통치자. 두 번째 수호자,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 군인 같은. 세 번째 생산자이다. 농부와 같은 생산자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누구에게? 통치자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 왜? 통치자는 영혼의 기능 중에 뭐가 제일 발달해? 이성이 제일 발달했고, 어떠한 덕이 있는 사람이야? 지혜의 덕이 있는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치자에게 복종을 해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권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통치자의 권위는 전문가적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덕을 갖추고 있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적 권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플라톤은. 그렇죠. 여담이지만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찬성해, 반대해? 반대합니다. 굉장히 저급한 정치 체제라고 봤고요. 정치는 반드시 통치자의 뜻에 따라서, 하지만 이러한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야? 전문가야. 지혜의 덕이 있는 전문가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 발생설을 주장합니다. 자, 아리가 보기에 인간은 원래 남자하고 여자가 따로 있었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면서 가족이 생기고, 또 그 가족과 가족이 만나면서 마을이 생기고, 마을과 마을이 만나면서 도시가 생기고, 도시와 도시가 만나면서 국가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러한 아리가 말하는 자연 발생설이고, 이러한 국가가 생기는 공동체에
인간은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국가의 권위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인 이 정치적 본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그렇게 따지면 아리에게 국가는 공동체야. 그렇지. 근데 아리에게 국가는 공동체인데 그 국가에는 목적이 당연히 있겠죠. 공동체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 그럼 그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일까? 공익의 추구야. 공공선의 추구. 그러니까 인간들은, 시민들은 그 공익의 달성을 위해서 그러한 국가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거죠. 강의실이 왜 이렇게 덥냐? 더워. 너무 더운데? 자, 그 다음입니다.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은요,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주장이고요. 사실은 이번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계약론은 뭐냐면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이전의 상태가 있어. 그 상태를 뭐라 그래? 자연상태라 그래. 자연상태가 있고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계약을 맺어. 왜? 이 자연상태에는 국가가 없어. 국가가 없으면 뭐도 없어? 경찰이나 군대도 없다라는 겁니다. 경찰이나 군대가 없으니까 개인의 권리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시민들은 계약을 맺어서 우리 경찰이랑 군대와 같은 국가를 구성하자. 혹은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고 이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이 계약을 통해서 보장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사회계약론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따가 볼 홉스, 록, 루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자들은요. 국가에 왜 권위가 있느냐? 국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떠한 법이나 정책 등은 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역할을 한번 보자. 자,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먼저 맹자는 절대 맹하지 않아요. 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뭘 주장하느냐? 덕치를 주장합니다. 너무 중요하다. 맹자. 덕치라는 건 뭐냐면 덕으로서 다스린다라는 거고요. 반대말로 법치가 있어요. 법치는 뭐야? 법을 통해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법을 통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덕으로 다스려라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수업 시간에 만약에 이 친구가 자고 있다고 쳐봐. 그럼 가서 너 자고 있어? 자고 있으면 교칙의 벌점 2점이네. 너 벌점 2점. 이게 법치야. 덕치는 뭐야? 너 자고 있네? 얘 안마 토닥하면서 토닥. 너 왜 자고 있니? 저 졸려요. 졸려. 졸림 잘 수 있지. 하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힘을 내보자.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러면.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바로 덕치라는 겁니다. 법으로 딱딱딱 벌만 주는 게 아니고 덕을 통해서 다스려야 한다는 게 덕치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주장하는 게 민본주의입니다. 민본, 백성이 근본이다 라는 말이죠. 백성이 근본이다. 자, 이 말은 뭐냐? 백성이 근본이니까 백성이 제일 귀하다. 그 다음에 사직이고 그 다음에 군주이다. 즉, 백성, 사직, 군주가 있다면 사직이라는 거는 어떠한 나라나 조정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과 사직과
군주가 있다면 제일 귀한 것은 백성이니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라라는 게 바로 맹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본주의 입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일의 뜻이 곧 민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맹자 같은 경우는요, 항산과 항심을 주장하는데, 항산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인 안정이야. 항심이라는 건 뭐냐? 도덕심이야. 자, 그래서 맹자에게는 항산과 항심이 있으면 선후는 어떻게 돼? 선후. 지난번에 얘기했지. 선후는 항산이 먼저 있어야 항심이 있다. 그래서 군주는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둘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도덕이야, 도덕. 도덕이 중이고 경제적인 안정이 덜 중요하다라는 거죠. 덜 중요한 건 맞지만, 하지만 순서에 있어서는 항심이 먼저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발 좀, 특히 실업, 경제 성장률, 정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실업, 경제 성장,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성혁명을 주장했다라는 거야. 역성혁명은 왕이 백성을 위한 민본주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성을 갈아버릴 수 있다. 다시 말해 혁명을 통해서 왕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역성혁명이다라는 거죠. 역성혁명. 획기적이죠. 왕이 살아있는 이 시기에 왕이 왕답지 않으면 당신을 갈아버릴 것이다. 혁명할 수 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라. 맹자는 처음 말한 것처럼 맹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묵자 가자. 묵자는 반묵자야? 같은 의미야. 뭐냐? 묵자 같은 사람은 겸애 교리를 중시했는데, 겸애, 서로 겸자인데 이 애자는 사랑이야. 사랑. 즉 서로 사랑하고, 교자도 서로 교자야. 이자는 이익. 서로 이익이 돼야 한다는 거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익이 되도록 정치를 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익이 되도록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묵자가 반대한 게 있어. 뭐야? 전쟁을 상당히 반대했어. 왜? 전쟁은 우리나라랑 남의 나라를 겸해하는 게 아니고 구분해가지고 쟤네 나라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나라도 좋아하는, 겸해를 해서 서로 이익이 되도록 무역하거나 물물 교환해야지, 서로 싸워가지고 전쟁은 결국 서로 손해잖아. 서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에 있어서 전쟁을 굉장히 반대했고요. 또한 유교를 비판합니다. 특히 어디에? 유교는 묵자가 보기에 겸해하지 않는 거야. 왜? 왜 자신의 부모한테는 효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모에게는 효도하지 말라고 하느냐? 효도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 부모를 효도하듯이 다른 사람의 부모도 똑같이 효도해야 한다라고 해서 사람 간에 구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묵자인 거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유교에서는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 중간고사 시험에 냈잖아. 어떤 사회야? 너무 덥다 근데 교실이.
이상사회인 대동사회에서는 우리 부모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의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네가 말하는 겸해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잠깐만 커튼 좀 치고 올게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비자야, 한비자. 한비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 한비자 같은 경우는 인간은 이기적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익은 좋아하고 처벌은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법을 통해서 저놈이 잘못하면은 처벌해라. 죄가 자면은 벌점 2점 줘라. 라고 얘기한 게 바로 법치를 주장한 한비가이다. 한비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은 처벌과 포상을 통해서 정치해야 한다. 신하가 됐든 백성이 됐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처벌을 해라. 그러면 상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 것이고 벌 받기 싫어서 착하게 살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한비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한비는. 그 다음에 정약용이야. 정약용이 쓴 책이 뭡니까?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목민관, 관료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는데 그 책은 뭐가 있느냐?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두 개만 요약해 말한다면 첫 번째, 목민관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그러한 다툼의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두 번째, 애민 정신을 가져야 한다. 백성을 사랑해라. 백성을 사랑해라.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약자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약자라는 것은 노약자나 뭐 빈민이나 이런 사람을 말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사회계약론이야. 별표 10개. 5개만 치자. 5번이니까. 자, 사회계약론에서는 국가가 뭘 해야 하는가를 말할 때 일단 셋 다, 홉스, 로크, 루소 셋 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 왜? 자연 상태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았던 이 생명이나 안전을 계약을 통해 만든 게 국가나 정부니까 국가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각각 구체적으로 좀 볼 건데 홉스 같은 사람은요 인간을 성악설이라고 주장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봤어. 그래서 홉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연 상태를 어떤 상태라 그러느냐?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봅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봐.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서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뺏고 갖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감금하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전쟁 상태라고 이 자연 상태를 표현하는 게 바로 홉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국가나 정부일 때는 뭐가 있느냐? 절대 군주가 있어야 돼. 그 군주를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 그래. 그래서 이 절대 군주를 만들어서 이 절대 군주는 어떤 사람이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굉장히 강력한 칼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를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홉스다라는 거예요. 홉스. 홉스다라는 겁니다. 홉스의 세 가지. 자, 로크를 보겠습니다. 로크. 사실은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로크인데요. 자, 로크는 특징이 일단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는 아니야. 물론 평화롭거나 질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둑이나 강도나 사기 같은 것들은 있는 약간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인간은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이성은 오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인간들 간의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인간은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분쟁 해결을, 국가는 그러한 분쟁의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이권 분립을 주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권 분립이라는 것은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말해요. 자, 원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삼권 분립이야. 삼권 뭐야? 입법, 행정, 사법인데 이 삼권 분립이 아니라 로크는 이권 분립을 말하고 이러한 로크의 이권 분립에 대해서 나중에 몽테스키에가 사법부를 추가해서 삼권 분립을 주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덥네. 그래서 이권을 분립을 해야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잘 보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무 더워. 자, 또 하나의 특징이 로크는요, 주인, 대리인, 대리인 관계를 주장하는데, 자, 이러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뭘 통해 맺어진다? 신탁을 통해서 맺어진다고 봐요. 신탁을 통해서 맺어진다고 봐. 그럼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 주인은 국민이야. 대리인은 국가야. 국회의원이야.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한 거야? 계약. 다시 말해 신탁을 맺은 거야. 우리가 보통 신탁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어딥니까? 금융회사야. 금융회사에다가 우리가 돈을 맡기는 거야. 야, 우리가 돈을 맡길 테니까 이거 알아서 불려줘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신탁이야. 왜? 우리는 돈을 불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시간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정치적인 권리를 국가에 맡기는 거,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걸 바로 국가에 있어서의 신탁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걸 통해 맺어지는 관계가 바로 주인, 대리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시민이 되겠고요, 대리인이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크는요, 인간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만들어진 정부나 국가가 계약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러한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저항권을 인정한다라는 게 바로 로크의 주장이다라는 거죠. 그 주장이다. 저항권. 역성혁명하고 비슷하죠. 반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루소입니다. 루소 같은 경우는요, 홉스가 성악설을 주장했지만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봤고요. 특히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는데 그러한 의지 중에 일반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 이 일반 의지가 뭐냐? 인간의 의지 중에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야.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다고 그랬고, 국가나 정부는 이러한 일반 의지에 따라서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바로 루소입니다. 루소는 사실 할 말은 많지만 출제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 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론 1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2번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다, 너무 더워. 고생했어요.